역대 최악의 포항 지진 피해 이후 1년 동안 이어진 한국교회 섬김을 돌아봅니다. 교회 내 성폭력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10년 만에 하나가 된 기아성 교단의 통합을 축하하는 감사예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감리회 13개 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전준구 서울 남년회 감독의 당선 무효와 목사직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판문점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사진전이 열려 눈길을 끕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포항 지진 피해가 일어난 직후 한국교회는 가장 먼저 나서 피해 주민들을 도왔습니다. 지난 1년간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방법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한국교회 섬김의 아름다운 사례들을 모아봤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지진 피해 지역 한가운데 위치한 기쁨의 교회. 교회는 지진 피해가 일어난 직후 가장 먼저 피해 주민들을 도운 교회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교회 체육관을 즉시 개방해 대피를 돕고 피해 지역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신 어르신 분들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조금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쁨의 교회는 이후에도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8월 열린 2018 팡팡 프레이즈 행사와 얼마 전 막을 내린 포항 지역 외국인 초청 문화축제가 꼽힙니다. 찬양의 은혜로 지진의 아픔을 극복하자는 취지의 이 행사는 유명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재미를 더했습니다. 지역 외국인 유학생들을 초청한 문화축제에선 새로운 도약을 함께 꿈꾸는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지역과 연합되고 지역의 여러 교회들과 유무상통하는 그러한 흐름들을 가져가려고 하나님이 좀 강권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연합회도 주민들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피해 당시 대피소였던 흥해 실내체육관을 찾아 먹거리와 생활 필수품을 무료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는 피해 교회들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122개 피해 교회에 성금 1억 3,500여만 원을 지원하고 피해 교회 목회자 자녀 50명에게 1,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이들을 위로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교회 피해는 보상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 받은 교회가 대부분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연합회에서 앞장서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교파를 초월해서 그런 작은 사역을 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지진 피해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포항 지역 주민들. 한국교회는 이들을 위해 지속적인 섬김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최근 인천의 한 교회 목회자가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회 내 성폭력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교회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감리교 여성지도력개발원 홍보연 원장은 교회 성폭력은 목회자의 권위 또는 종교적 특수성이나 신앙 행위를 빙자한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장은 교회 성폭력은 교회의 특수한 구조로 인해 다른 유형의 성폭력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회는 남성 목사에게 권위가 집중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폭력이 계속해서 발생할 뿐 아니라 어떤 공동체보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보연 원장은 성폭력 근절을 위해선 목회자와 성도 개개인의 의식 변화와 함께 교단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회가 성폭력에 대해 공적으로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10년 만에 역사적인 통합을 이뤘습니다. 기아성교단의 통합과 이영훈 대표 총회장 취임을 축하하는 감사예배가 드려졌는데요. 현장에 유남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아성 여의도 총회와 서대문 총회가 지난 20일 통합총회를 갖고 하나됨을 선포했습니다. 교단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28일 통합 감사 예배를 드리며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대통합 정신으로 도약할 것을 재차 다짐했습니다. 기아성 대표 총회장으로 취임한 이영훈 목사는 기아성 교단이 시대적 요청에 따라 하나됨으로 한국교회연합과 소외계층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와 조건 없이 하나됨을 이루어 한국교회 대통합과 통일의 역사에 조금이나마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기 원합니다. 그동안 교권주의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회로부터 비판받았던 과거의 수치를 통렬히 반성하고 회개하며 이제 우리 교단이 대통합을 이루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고자 합니다. 이날 감사 예배엔 각 연합기관 대표회장과 교단 총회장, 정관계 인사들이 자리해 교단 통합을 축하했습니다.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기를 힘써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오늘 이 양대 교단이 통합을 이루고 이것이 한국교회 하나 되게 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날 예배에선 역사적인 교단 통합에 앞장서온 이영훈 대표 총회장과 이태근 총회장, 정동균 총회장에게 취임 축하패를 전달했습니다. 또 재단법인 이사장 박광수 목사에겐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한편 기아성은 이번 교단 통합으로 5,000교회, 180만 성도로 이루어진 대형 교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아성 교단 통합이 한국교회연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양성평등위원회를 비롯한 13개 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전준구 서울남년회 감독의 당선 무효와 목사직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폭행 혐의로 25번이나 재판정에 선 전준구 목사가 감독직을 수행하는 건 옳지 못하다며 감독회장을 비롯한 다른 감독들이 감리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백사면 회장은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게 살지만 전준구 목사는 지금도 떳떳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며 공대위는 정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공의가 세워지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준구 목사는 이번 논란에 대해 아직까지 특별한 언급 없이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에 대해선 성폭행 의혹뿐 아니라 금권 선거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판문점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최근 남북 정상회담까지의 주요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열려 눈길을 끕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개최한 이번 전시회는 정전, 분단, 평화 세 파트로 구성됐습니다. 판문점은 1951년 개성에서 시작된 휴전협상이 널문리 가게로 자리를 옮기면서 만들어졌습니다. 판문점은 널문리 가게를 중국 측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전시에선 판문점 초기의 모습, 서명 직후 정전협정문의 공개 장면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모습이 생생한 컬러 사진으로 공개됐습니다. 또 군사 분계선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남북 경비병의 모습을 통해 남과 북의 긴장감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정주영 명예회장이 보낸 소떼가 군사 분계선을 통과하는 모습, 남북 정상이 판문점 중앙에서 마주한 모습 등 공존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최전선의 현장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대립의 공간이면서 대화의 공간일 수밖에 없었던 판문점의 역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31개 유럽 국가 가운데 동의 없는 성관계를 법률상 강간으로 규정한 국가는 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권단체 국내 앰네스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8개국은 영국과 벨기에, 독일, 스웨덴 등입니다. 국제 앰네스티 관계자는 일부 국가에선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에 비해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며 이는 물리적 폭력이 수반될 때만 진짜 강간이란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4년 유럽연합 기본권청의 발표에 따르면 15세 이상 유럽 여성 가운데 강간 피해를 겪은 여성은 90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을 거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중국인 과학자 허젠쿠이가 최초로 에이즈에 대해 면역력을 가진 유전자를 편집했다며 중국의 유전자 편집 기술이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허젠쿠이는 인간에게 없는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부여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P통신은 허젠쿠이의 연구 성과에 대한 별도의 검증 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인간 배아를 이용한 유전자 편집은 위험성이 높은 만큼 미국에선 금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에게 무료로 자동차 수리를 해주는 비영리 단체가 있어 화제입니다. 하나님의 정비소란 이름의 이 단체는 윌리엄 목사가 세운 것으로 지금까지 200대 이상의 차를 무료로 고쳐줬습니다. 또 기부받은 차를 말끔하게 수리해 꼭 필요한 여성들에게 건네기도 한다는데요. 윌리엄 목사는 텍사스에선 차가 없으면 직장을 얻는 것조차 힘들다며 어느 날 새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에게 자동차를 선물했는데 그녀가 이제 마트도 가고 병원도 갈 수 있다며 펑펑 울던 날을 잊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하나님의 정비소에 기부금과 자원봉사자가 늘어나 최근 다른 도시에 2호점이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고래 145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이킹하던 시민이 해변에 있는 고래들을 처음 발견하고 신고했는데 너무 외진 곳에 있어 발견 당시 대부분 죽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환경보호부는 고래들이 질병과 극한 기후 때문에 해변으로 왔다가 바다에 다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간 미국 북동부에선 바다거북 190마리가 얼어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야생동물보호협회는 올해 죽은 채 발견된 바다거북만 400마리가 넘는다며 예전보다 강해진 추위 때문에 수온이 낮아져서 얼어 죽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생동물들이 몰사하는 원인을 급격한 기후변화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탐사성 인사이트-5가 현지 시간 26일 화성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성공적인 착륙 소식이 전해지자 캘리포니아 제트 추진연구소 관제소는 박수와 함성을 지르며 환호하는 모습인데요. 지난 5월 5일 발사된 인사이트-5는 206일간의 긴 여정 끝에 4억 8천만 킬로미터를 날아 최종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과거의 화성 탐사선이 주로 화성 지표면과 생명체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다면 이번 인사이트-5는 앞으로 2년간 화성의 내부 온도를 측정하고 핵을 조사하는 등 지질 조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방부가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달 열리는 대체 복무제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대체 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근무로 정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 복무의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본격적인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선 별도의 제재 면제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조치는 조사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의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미국이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일정이 미뤄져 온 상태입니다. 대기오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모든 종류의 암 사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대기오염 노출이 말기암보다 조기암에서 사망률을 오히려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입자의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 그리고 이산화질소가 세제곱미터당 10 마이크로그램씩 증가할 때마다 모든 종류의 암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각각 17%와 9%, 6%씩 상승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총회 임원들과 대의원들 간의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진영석 총회장을 해임하고 도봉루터교회 김은선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진영석 목사는 해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앞으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대한성서공회의 국내외 성경 반포 사업의 규모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서공회에 따르면 국내 성경 반포 현황은 2018년 52만 5,124부로 지난해에 비해 6만 9,220부 감소했습니다. 또 해외 성경 보급도 약 19만 부 정도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는 4일 필름포럼에서 감사 예식과 함께 비전 선포식을 진행합니다. 이날 행사에선 문선연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50여 교회가 연합해 기획하는 제51회 메시아 연주회가 오는 4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올해 연주회 주간교회론 아현교회가 선정됐습니다. 연주회엔 총 54개 교회 320명의 음악가들이 참여합니다. 연주회 수익금은 아프리카 성경 보내기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